안녕하세요. 이슈타파 추봉기입니다. 오늘은 바이든이 남발하고 있는 행정명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바이든은 대통령에 취임하던 당일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고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정책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행정명령 등 손쉬운 방법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1월 29일 AP통신은 바이든이 지난 20일 취임 이후 일주일 남짓한 사이에 40개에 가까운 행정명령이나 지시 등에 서명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중단,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허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바이든이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는 사안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이든이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은 같은 기간 전직 대통령인 트럼프 7개, 오바마 9개, 조지 W 부시 2개를 압도하는 숫자입니다. 미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행정부 각 부에 현행법이나 규제를 집행하는 방식을 공식적으로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행정명령은 의회의 입법 또는 비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단독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미국 최초의 행정명령은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발동이 되었습니다. 그는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2년 9월 22일 역사적인 노예해방선언 행정명령을 발했는데요. 남부연합주에 거주하는 흑인 노예들은 1863년 1월 1일자로 자유의 몸이라는 내용입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 행정부는 법안을 발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선거 공약을 이행하거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취임 첫날 1100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이 향후 8년에 걸쳐 미국 시민권을 얻을 기회를 부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국토안보부는 이 행정명령에 따라 세관 국경보호국 등 산하기관에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비시민권자에 대해서 추방을 100일간 유예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불법 이민 정책이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멕시코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텍사스 주 정부는 바이든이 취임 첫날 불법 체류자 추방을 100일간 유예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이틀 뒤인 지난달 22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텍사스주는 해당 조치가 연방 이민법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미국 현지 시간 26일 판결에서 주 정부의 손을 들어 바이든의 추방 유예 조치를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을 맡은 드루 팁튼 판사는 연방정부가 추방 유예 조치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14일간 유예 조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 주 정부는 또 불법 체류자들이 텍사스주의 교육과 보건에 큰 부담을 안겨줘 결국에는 텍사스주에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바이든이 집권 이후 내놓은 1년의 정책 가운데서 처음으로 좌절되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판결의 영향 얼마나 클 것 같습니까? 미국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텍사스와 멕시코 국경선은 미국 남부 내륙 국경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건설하던 국경장벽 공사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발견됩니다. 공교롭게도 미 착공 부분은 대부분 텍사스 국경과 맞닿아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텍사스주가 이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한다면 바이든의
불법 이민자 유치 계획은 무산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결정은 앞으로 밀려올 불법 이민자들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이든의 불법 체류자 추방 중단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미국 이민 세관 단속청은 지난해 18만 명을 추방했습니다. 그중 92%가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거나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라고 합니다. 바이든의 행정명령을 따를 경우 이민세관 단속청은 범죄자를 더 이상 수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2월 1일부터 매달 약 12,000명에서 15,000명의 범죄자가 석방되어 사회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이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범죄를 독려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정책 같아 보입니다.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 고문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대 법 집행에 있어서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명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만약 텍사스주가 이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한다면 텍사스주는 범죄자의 낙원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텍사스주의 미래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바이든에게 큰 타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사실 바이든에 대한 텍사스의 기습 대응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는 지난해 텍사스주 법무부 장관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경합주 4곳을 상대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텍사스주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지만 이 소송이 바이든에 대한 텍사스주의 첫 번째 대응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 14일 법무부 장관이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의 콘텐츠 검열 정책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페이스북, 트위터, 애플, 아마존, 구글 등 빅테크 기업에게 보수파의 언론 검열과 판로에 대한 차단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던 것이 그 두 번째였습니다. 텍사스주는 미국 헌법에 규정된 선거 절차를 지키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국경정책을 수호하는 등 미국의 전통적 가치관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텍사스주 이번 소송 결과는 다른 주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애리조나주의 법무부 장관이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6일 애리조나주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토안보부에 보낸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바이든의 불법 체류자 추방 중단 행정명령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바이든의 행정명령은 불법이고 해당 주와 국토안보부의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애리조나 주민의 안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바이든이 취임 첫날 서명한 불법 체류자 100일간 추방 유예 행정명령이 텍사스주에 좌절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